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재판에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특별한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판사의 선처,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당장 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송치는 경찰이 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없을 때 경찰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사한테 송치를 하면 검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재판에 넘기거나 안 넘기는 건데, 불기소에는 종류가 많지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혐의, 무혐의는 죄가 없는 거, 그리고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 재판에 넘기는 걸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달리 범죄 혐의는 있어서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판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결론이 없는 셈이라서 가장 좋은 것이고,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는 감옥을 6개월 가야 되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보단 당연히 집행유예가 훨씬 더 무거운 결과입니다. 선고유예는 법에 규정이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는 선고유예를 판사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헷갈리기 좋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200, 300 정도는 선고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상식입니다.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더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은 선고유예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일단 경찰, 검찰 단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재판 넘어가면 그때 선고유예 노려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순서상 선고유예보다 더 유리한 걸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고유예는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사안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분들은 까놓고 말해서 주제 파악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고유예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은 재판에 넘어갔다는 거고, 재판에 넘어갔다면 가볍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징역을 피하는 게 우선이지 선고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거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냐, 벌금을 목표로 하냐, 아니야 나 감옥만 안 가면 돼, 집행유예도 만족해를 목표로 하냐, 뭘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판사가 가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걸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처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늘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반성문, 탄원서 이딴 것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으니 선처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각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 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좀 구속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전제로 당연히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저조차도 선처를 고려하게 됐던 자료들, 그리고 제가 공판 검사를 하면서 재판에서 판사가 이런 자료 냈을 때 더 선처를 하네 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준비시켜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가장 최근 거를 말씀드린다면 절도 사건이었는데,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굉장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그리고 법행 후에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 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처벌 가치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잘 부각시켰습니다. 이때도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검사 때 어떨 때 내가 기소유예를 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거, 선고유예는 판사가 하는 거라고 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해주는 판사의 마음도 기소유예를 해주는 검사의 마음과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검사라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가 제출된다면 나는 기소유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대입을 해서 한 결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기소유예보다는 판사의 선고유예가 훨씬 더 드물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선고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고유예가 마치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제발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는 그만큼 매우 드물고 힘든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고유예든 그 이상의 것이든 뭘 목표로 하냐에 따라 준비하는 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한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